영호야, 돈이 전부가 아니다. 진정한 성공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야. 네가 가진 걸 자랑하지 말고 항상 낮은 자리에서 세상을 보거라. 강남의 한복판, 찬란한 유리 외벽이 하늘을 반사하는 스카이 프라자 백화점. 화려한 쇼윈도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는 이곳이 서울의 대표적인 명품 백화점임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었다. 저기요.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정문 앞에서 한 남자가 경비원들에게 제지당하고 있었다. 허름한 점퍼에 군데군데 기운 흔적이 있는 낡은 청바지, 닳아버린 운동화를 신은 모습이었다. 며칠 동안 면도도 하지 않은 듯 수염이 덥수룩했다. 저는 그냥 구경만. 남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깊이 있는 위험이 느껴졌다. 하지만 경비원들의 눈에는 그저 또 다른 노숙자일 뿐이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시나요? 손님들 눈살 찌푸리게. 어서 나가주세요. 정문을 지키던 강경비 반장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20년 경력의 그는 수많은 불량 손님들을 상대해왔다. 그의 기준으로는 이 남자도 그중 하나였다. 그때 백화점 고객 서비스팀 김태준 팀장이 상황을 보고 급하게 다가왔다. 올해로 15년 차, 그는 스카이 프라자의 얼굴이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무슨 일이에요? 아, 팀장님. 저기 저 사람이 자꾸 들어오려고 해서요. 김태준은 남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경멸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다. 최근 실적 부진으로 스트레스가 쌓여있던 차에 이런 귀찮은 상황까지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여기는 고급 백화점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에요. 나가주세요. 남자는 잠시 김태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가 이내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 찾아왔네요. 그러나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누군가가 달려왔다. 아저씨, 잠시만요. 1층 화장품 매장의 신입사원 박수진이었다. 입사 2년 차인 그녀는 아직 백화점의 관행에 물들지 않은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었다.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어떤 상품을 찾으시나요? 모두가 놀란 눈으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김태준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수진 씨, 뭐 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을. 팀장님, 우리 백화점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뭐였죠? 모든 손님은 소중하다. 이거 아닌가요? 수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그녀의 말에 김태준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래도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안내하겠습니다. 수진은 남자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찾으시는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남자의 입가에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다. 고맙네요. 젊은 친구가 참 바르게 생각하는구먼. 그들이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김태준은 혀를 찼다. 저러다 사고라도 나면 책임져야 할 텐데. 그날 저녁 그 남자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허름한 옷을 벗고 샤워를 마친 후 맞춤 제작된 고급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회장님? 곁에서 수행비서가 물었다. 최영호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 아래 화려하게 빛나는 스카이 프라자는 그의 수많은 사업체 중 하나였지만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곳이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일인데 20년 전 그의 아버지는 임종 직전 이렇게 말씀하셨다. 영호야, 돈이 전부가 아니다. 진정한 성공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야. 네가 가진 걸 자랑하지 말고 항상 낮은 자리에서 세상을 보거라. 그 가르침을 따라 최영호는 매달 한 번씩 변장을 하고 자신의 사업장들을 방문했다. 오늘은 스카이 프라자 차례였다. 김비서. 네, 회장님. 내일 아침 전 직원 미팅을 소집해주게. 시간은 어떻게? 오전 9시. 전원 참석이야. 최영호는 펜트하우스의 서재로 향했다. 벽면에는 20년 전 신문 기사가 액자에 걸려 있었다. 청계천 구두닦기에서 재계 총수까지. 최영호 회장의 신화. 그는 액자 앞에 멈춰섰다. 오늘 그가 입었던 허름한 점퍼는 40년 전 구두닦기 시절 실제로 입었던 것이었다.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날 아침 스카이 프라자 대강당. 수백 명의 직원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전 직원 미팅에 모두가 긴장한 기색이었다.
15년 다니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네. 무슨 일 있나? 구조조정? 아냐, 신규 매장 입점 건이래. 김태준 팀장은 앞줄에 앉아 지루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어제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맴돌고 있었다. 어제 그 노숙자 때문에 골치 아팠죠? 옆자리의 동료 과장이 말을 걸었다.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자주 들어오려고 해서 문제예요. 우리 백화점 품격이 떨어진다니까. 그나저나 박수진. 저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쳇, 신입이 너무 나서는 거죠. 저렇게 일 열심히 한다고 승진이라도 되나? 그때 무대 위 마이크에서 B- 하는 소리가 났다. 사회자로 보이는 비서실 직원이 단상에 올랐다. 잠시 후 최영호 회장님께서 입장하십니다. 순간 강당이 숙연해졌다. 스카이 프라자의 실소유주인 최영호 회장은 신비로운 존재나 다름없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그의 얼굴조차 본 적이 없었다. 회장님이 직접? 설마 매각? 아니면 상장 준비? 불안한 웅성거림이 퍼져나갔다. 박수진은 뒷자리에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단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대 위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 중후한 분위기. 그리고 놀랍게도 익숙한 얼굴. 저게. 김태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무대 위의 사람은 바로 어제 그가 쫓아냈던 노숙자였다. 안녕하십니까? 스카이 프라자 회장 최영호입니다. 강당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몇몇 직원들은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다. 저는 어제 이 백화점을 방문했습니다. 평소처럼 평범한 손님의 모습으로. 최영호는 천천히 객석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다. 제가 20년간 이 백화점을 운영하면서 늘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모든 손님은 평등하다. 이것이 우리의 핵심 가치입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어제 저는 매우 실망스러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니, 충격적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스크린에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김태준이 노숙자를 모욕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다. 영상 속에서는 다른 직원들이 그 광경을 보고 키득거리는 모습도 보였다. 김태준 팀장, 일어나 보시죠. 김태준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 회사를 위해 일하셨죠? 네.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손님들을 그렇게 대하셨습니까? 김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시간 동안 자신이 무시했던 수많은 손님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팀장님, 우리 백화점의 진정한 품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싼 상품? 화려한 인테리어? 아니면 손님을 차별하는 것? 최영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감이 묻어 있었다. 더 이상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로 당신은 해고입니다. 강당이 술렁였다. 김태준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그리고 최영호의 시선이 다시 객석으로 향했다. 박수진 사원, 일어나 보세요. 박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박수진 씨, 어제 당신의 행동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최영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수진의 대답에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당연한 일. 그렇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당연한 것을 자주 잊곤 합니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듯 했다. 40년 전 저는 청계천에서 구두를 닦았습니다. 강당이 술렁였다. 재계 서열 10위권 안에 드는 기업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죠. 어떤 이들은 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저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죠. 최영호의 눈빛이 먹먹해졌다. 특히 한 분이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제게 구두를 맡기시던 할아버지. 그분은 늘 제게 학생, 오늘도 수고가 많소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어느 날 그분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자네 공부하고 싶지 않나?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분이 바로 저의 은인이자 이 스카이 프라자의 전신인 하늘 상회의 창업자이신 김철수 회장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발견하고 키워주셨고 결국 사위로 삼아주셨죠. 청중들은 숨죽이며 이야기를 들었다. 돌아가시기 전 장인어른께서는 제게 한 가지 약속을 받으셨습니다. 영호야, 네가 이루게 될 성공이 다른 이들의 발판이 되게 하거라. 최영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저는 매달 이렇게 변장을 하고 현장을 방문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진정으로 손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장인어른의 뜻을 잘 이어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죠. 그는 다시 박수진을 바라보았다. 박수진 씨, 당신은 어제 제게 장인어른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과 진정성.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오늘부로 당신을 고객 서비스팀 신임 팀장으로 임명합니다. 강당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입사 2년 차 신입사원의 팀장 발탁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인사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내용이 떴다. 미스터리 쇼퍼 제도 도입. 매달 임원진이 변장하고 매장 방문. 고객 응대 태도 직접 평가. 우수 직원 특별 승진 기회 부여. 앞으로는 진정한 서비스 정신을 가진 직원들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때 뒷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들어왔다. 허름한 작업복 차림이었다. 아, 우리 아버님도 오셨네요. 최영호가 미소 지었다. 이분은 제 아버지십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이 백화점 화장실을 청소하시죠. 노인은 수줍은 듯 고개를 숙였다. 왜 그러시냐고요? 내 아들이 회장이 됐다고 해서 내가 일하면 안 되나? 일이야말로 인생의 자존심이다. 이게 아버님의 소신이십니다. 직원들은 놀란 눈으로 노인을 바라보았다. 매일 아침 마주치던 청소 아저씨가 회장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자, 이제 진정한 변화를 시작해봅시다. 6개월 후, 스카이 프라자는 완전히 달라졌다. 모든 손님은 VIP라는 새로운 슬로건 아래 백화점 전체가 변화의 바람을 타고 있었다. 어머, 여기 직원들 정말 친절해졌어요. 맞아요. 비싼 거 안 사도 전혀 눈치 주지 않아요. 거기다 직원들이 진심으로 대해주는 게 느껴져요. 입소문이 퍼지면서 매출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더 놀라운 것은 고객 만족도 조사였다. 전국 백화점 중 단연 1위를 기록했다. 박수진 팀장의 고객 서비스팀은 이제 다른 백화점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다. 그녀의 진심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은 업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다. 수진 씨,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죠? 동료 팀장이 물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저 제가 평소에 하던 대로 모든 손님을 제 가족처럼 대했을 뿐이에요. 그때 한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매장에 들어왔다. 허름한 시장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진이 다가가 인사했다. 아이고, 고마워요. 손주 선물을 좀 사러 왔는데. 어떤 선물을 찾으시나요? 저기. 학생 책가방을 보고 싶은데. 수진은 할머니를 가방 매장으로 안내했다. 고가의 수입 가방부터 실용적인 국산 가방까지 다양한 제품을 친절하게 설명해드렸다. 할머님, 이 가방은 어떠세요? 견고하고 실용적인데 가격도 합리적해요. 근데 이게 얼마인가? 15만 원입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아이고, 내가 욕심이 너무 컸나 보네. 미안하다, 학생. 수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할머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창고로 가서 특별 할인 쿠폰을 가져왔다. 원래는 VIP 고객용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이 쿠폰을 사용하시면 50% 할인 받으실 수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마침 잘 되었네요.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말 고마워요. 거래가 끝나고 할머니가 떠나신 후 매장 매니저가 수진에게 다가왔다. 팀장님, 그 쿠폰 VIP 전용 아닌가요? 네, 맞아요. 제가 책임질게요. 하지만 그때 수진의 전화가 울렸다. 회장실이었다. 네, 회장님. 수진 씨, 방금 전 손님은 우리 어머님이셨습니다. 수진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님께서 직접 테스트해보고 싶으시다고, 결과가 매우 만족스러우시다고 하시네요. 다음 날 전 직원 앞에서 수진은 특별 표창을 받았다.
그리고 그날 오후 회장은 수진을 사무실로 불렀다. 수진 씨, 당신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전국 지점의 서비스 교육을 총괄하는 상무를 맡아주었으면 합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회장님, 제가 너무 부족해서.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증명했어요. 진정성은 배울 수 없는 것.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최영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다. 당신은 제게 우리 장인 어른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분도 늘 말씀하셨죠. 진정한 서비스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고. 1년 후 스카이 프라자는 새로운 전설이 되었다. 진심 서비스는 이제 대한민국 유통업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다. 그리고 매달 한 번씩 어디선가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나 지친 모습의 노숙자가 백화점을 찾는다. 그들은 어쩌면 최영호 회장일 수도, 그의 아버지일 수도, 혹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손님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스카이 프라자의 직원들은 안다. 모든 손님의 마음속에는 같은 희망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을 진심으로 대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서비스의 시작이라는 것을. 작품이 전하는 깊은 메시지. 숨겨진 재벌의 위장 방문은 단순한 반전 스토리가 아닌 현대 사회에 던지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 진정한 서비스의 의미. 서비스는 단순한 친절이나 매뉴얼이 아닌 인간에 대한 존중과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박수진이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서비스는 상대방의 외모나 지위가 아닌 그 사람 자체를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2. 겸손과 낮은 자세의 가치. 최영호 회장과 그의 아버지가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리더십은 높은 자리에서가 아닌 낮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진정성 있는 행동이 사람의 가치를 만듭니다. 3. 변화의 시작점. 한 사람의 올바른 행동이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박수진의 작은 친절이 결국 백화점 전체의 문화를 바꾼 것처럼 우리 모두는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4. 세대를 잇는 가치. 장인어른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최영호, 그리고 그의 뜻을 실천하는 직원들까지. 올바른 가치관은 세대를 넘어 이어질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독자 여러분께 전하는 특별한 메시지.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의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내면을 보려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박수진이 되어보세요. 작은 친절과 진심 어린 마음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이야기 예고. 그들은 그를 실패자라 불렀다. 하지만 30년 후 모두가 그의 발명품 앞에 고개를 숙였다. 다음 편에서 더 큰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